자, 이제 보증 이 최저 매각 기일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보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 가격이 2억 원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 밑으로 쓰면 그 매수 신고는 무효예요. 매각 기일날 K가 Q가 P가 S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때 써내는 금액은 얼마를 써내든 묻지 않아요. 최소한 2억 이상을 써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증은 얼마 준비하셔야 되냐면 똑같습니다. 자기가 써낸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얘가 2억 8천, 2억 9천, 뭐 3억 3천 또는 2억 7천 얼마를 쓰든 상관없다. 보증금은 최소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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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을 준비하셔야 돼요. 시험에 지겹게도 나옵니다. 보증은 얼마 준비하시냐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매수 신청에 보증으로 준비합니다. 자, 그날 K가 가장 비싼 금액을 써내셨어요. K가 가장 비싼 금액을 써냈습니다. 3억 원 써냈네요. 1등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세어보니까 보증금 부족하잖아요. 보증금 만약에 부족하면 그 매수 신고는 무효로 취급합니다. 돈도 입찰 보증금도 맞게 들어왔어요. 저고가 매수 신고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날 2억 이상으로 써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찰됐다 그 말입니다. 매수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유찰돼서 다시 갑니다. 이런 매각을 새매각이라고 하겠죠. 아무도 안 달라붙었어요. 가격 메리트가 없다고 봤어요. 유찰돼서 다시 가는 새매각 감가합니다. 보통 20% 정도 감가해서 새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날 K가 3억 써가지고 1등 먹었어요. 그럼 매각 결정 기일로 넘어갑니다. 매각 결정 기일날은 그렇습니다. 집행관 주도하에 매각이 진행됐는데 절차상의 하자는 흠이 없는가 따져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허가 결정, 문제가 있으면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선고하는 날입니다.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고 선고하는 날입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허가 결정.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은요, 불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예? 보니까 잉여의 가망이 없어요. 또는 과잉 경매입니다. 또는 채무자가 재고가 매수 신고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잘못됐습니다. 불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불허가 결정을 내려서 다시 갑니다. 이것도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면 새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감가는 안 해요. 예? 불허가 결정을 내려서 다시 갈 때는 감가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자는 이제기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항고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항고해야 됩니다. 이런 걸 즉시 항고라고 합니다. 즉시 항고하실 수 있어요. 1주 이내에 그렇습니다. 선고일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시험에 또 자주 나오죠. 항고를 할 때는 맨입으로 항고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걸어야 됩니다. 항고보증금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 항고보증금은 주의하셔야 돼요.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가 기각이 아니고 여기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항고보증금으로, 만약 K가 아까 3억 써서 1등 먹었으면 3천만 원을 항고보증금으로 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가로 7번 대금 납부입니다. 항고가 없었어요. 또는 있었어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으면 대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금 납부 기한제입니다. 옛날에 기일제였습니다만 지금은 기한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일이 도래야 비로소 돈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한제니까 언제까지 내세요 라고 날짜가 잡히면 그 안에 언제든지 돈을 낼 수 있고, 돈을 내면 돈 내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지금은 대금 납부 기한제입니다. 자, 이어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이라면 법원에 신고하고 자기가 수령할 배당액과 매각대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가 가능합니다. 지금 K가 누구냐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을 제가 배당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데 많이 떨어져서 K가 직접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 써냈냐? 3억을 써냈다 그 말이에요. 3억 써서 1등을 먹었어요. 자, 지금 입찰에 참여하느라고 얘가 보증금 2천을 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 내시면 돼요? 2억 8천 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보증금 1억 원이 자기 몫이라고 그러면은 2억 8천 다 내고 나중에 1억 원을 배당받을 게 아니라 배당받을 금액 1억 원을 빼고 까고 상계해서 1억 8천만 납부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이 됐어요. 이때는 상계 가능합니다. 상계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동물에서 3번 대금 납부 효과입니다. 돈 완납하면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어서 동물에서 4번 만약에 불납에 따른 법원의 조치입니다. 돈을 못 냈어요.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못 냈습니다. 돈 못 내서 다시 가는 경매를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1등이 돈을 못 냈습니다. 스페아 차순위 매수 신고는 없어요. 또는 있었어도 그자도 돈을 못 냈다. 어쨌든 돈 못 내서 다시 가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하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재매각은요. 돈을 못 내서 다시 가는 재매각은 감가되는 게 아니에요. 최저 매각 가격이 다운되지 않아요. 그대로 갑니다. 종전의 매각 조건이 그대로 갑니다. 오히려 보증금은 올라갑니다. 보증금이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다시 재매각은 감가되는 거 아니에요. 매각 조건은 종과 동입니다. 자, 이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고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이제 돈을 다 내시면 내 겁니다. 방 빼세요. 근데 안 빼면 법원에 일러버리면 돼요. 잔대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자들은 강제 인도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넘어가면 명도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또는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들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그 자들은 명도소송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매 절차 공부해 봤습니다. 경매에서 강제경매, 임의경매 개념 구분했고, 그리고 권리 분석했죠. 그리고 주요 절차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8쪽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아마 얘는 진짜 85년 제 1회 시험서부터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물론 공부는 민법 시간에 합니다만 민법에서도 나오고 우리 실무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무 파트 중에 하나죠. 주택임대차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민법에 하지만 여기서 기초적인 가장 핵심 개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48쪽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말 그대로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자,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져서 그래도 중요도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상임